NBA 온에어 시즌 2 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와우.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학도님.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요. 또 왔어요. 호승님. 와우.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그리고 가야이님.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야이님과 학도님이 한 자리에. 너무 이건 좋습니다. 마치 올스타의 서버록과 듀란트가 한 자리에. 네. 뭐 지구는 네모나니까 만날 수 있죠. 서로 어떤 토크를 주고받을지 기대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딱 너무실 왔는데 학도님의 또 얼굴을 보는 순간 와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진짜 행복하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위태위태하지만 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네. 박수도 한번 해줘요. 네. 하이파이브. 네. 친해요. 올스타 위켄드를 맞아서 저희도 올스타처럼 다 모여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희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스미스팡님. 첫 번째로 달아주신 댓글은 종합병원 시카고.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미네소타와 있었던 2월 12일 경기 스타팅 멤버인데 암울하네요.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졌죠. 네. 그 다음 경기는 토론토와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승리를 했고 시카고가 펠리쇼의 성장이 기쁘시다고 달아주셨고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과의 경기였는데 네. 버틀러의 마지막 공격 때 스마트의 파울 그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파울이라고 그렇죠. 네. 나왔었죠. 건드린 건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경기 후에 그 리포트 봤더니 그 오심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그냥 레귤러 콜 그냥 제대로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정 안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슬로우 비디오 보면은 각도상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라이브로 봤는데 그렇죠. 네. 팔꿈치를 건졌기 때문에 슈퍼맨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투샷을 준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제 생각인데 그 홈이어서 좀 홈골도 좀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안 불릴 게 안 불린 건 아닌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팔꿈치였기 때문에 특히 보스턴이라서 좀 다들 예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른 팀들보다 그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찰스 바클리가 뽑은 탑 25 중에 10위부터 6위까지를 공개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건 탐슨이 커리보다 위에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원래 바클리는 탐슨의 광팬인 걸로 유명하죠. 특히 이제 네. 최고의 투웨이 플레이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항상 자주 언급을 했었죠. 뭐 탐슨이야 사실 효율적인 면면이나 아니면 다양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그래도 탐슨을 커리 위에 올려놓는 거는 정말 바클리답다. 역시 바클리는 바클리다 이런 느낌이죠. 약간 개인 취향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1위를 바클리가 르브론 제임스 뽑았죠. 네. 그렇죠. 네. 디스할 건 디스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이게 그 현역 탑 25였는데. 그렇죠. 시즌 시작 전에 그 TNT 4명의 패널들이 뽑은 거였는데 지금 가야에 미소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클리가 물론 최근에 디스를 했긴 했지만 원래 르브론 제임스의 가장 광팬 중 한 명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커리에 대해서 늘 좀 박한 것 같아요. 평가가. 그 바클리 자체가 예전에 그 점프 슈팅 자체를 이렇게 뭐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올드스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점프 슈팅하는 팀이 우승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굉장히 예전부터 고수해오고 있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했을 때도 챔피언하면 당했죠.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좀 그런 거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73승까지 했는데도 인정 안 했죠. 그렇죠. 언제 인정하나. 네. 근데 이때 그 TNT 멤버들이 다 이제 현역 선수 뽑을 때 공통적인 1위가 르브론 제임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야인이 옆에서 지금 한바구음 짓고 있죠. 네. 아니 뭐 한번 웃음 짓는 게 아니라 솔직히 당연하게 저는 아직도 현역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작년에 면에서. 우승을 못했으면은 이제 좀 그렇죠.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죠. 우승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렇죠.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한 거죠. 한때는 막 세가승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플레이오프의 남자로 요즘에는 조금 느낌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플레이오프 넘어섰죠. 남자는 카이리 어빙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디저스고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바클리가 미러키와 레이커스 경기를 리그 패스로 볼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 정말 웃겼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TNT에서 이제 리그 패스 경기를 소개를 하면서 레이커스와 미러키 경기를 6.99불이었나요? 5.99였나요? 그 정도로 볼 수 있다 했는데 광고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0.99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지 어니 존슨이 그걸 진행을 하면서 빵 터져서 진행 못하는 걸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방송상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니 존슨이 한 1초 동안 막 미친 듯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방송사고 하면 이번에 한국에서 나라 터졌죠. 아, 그렇죠. 네. 너무 웃겼는데 그거 네. 스포티비에서.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 안 됐나? 막 이렇게. 안 했나요 결국에? 스포티비 2에서 했는데 우리 집에서 안 나와갖고. 네, 죄송해요. 진짜 안 나온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스판 소재님. 올랜도의 리빌딩 절차에 대해서 페이튼과 고든을 제외하고 모두 트레이드 대상인 것 같고 네. 특히 GM 해니건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하십니다. 네. 동부는 네츠와 매직의 시대가 도래할 것. 이게 무슨 그러니까 소리? 다 팔아 넘기니까 가난해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09년도 이후로 명문 LA 레이커스와 시대를 양분하고 있는 올랜도라고 약간 수준 높은 디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올랜도를 제대로 까네요. 레이커스도 함께. 저는 진짜 올랜도 이 정도 못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죠. 이바카 영입하고 뭐 올 시즌 전망은 그래도 저도 좀 좋게 봤는데. 다시 보냈죠. 네, 이바카. 보내고. 왜냐면 작년 시즌에도 되게 업앤다운이 좀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 미스터 쭈 11님.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은 앤서니 데이비스와 웨스트브룩.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웬만한 빅메인 있는 선수들은 다 한 번씩 레이커스 저지 입어봤죠. 그렇죠. 합성이 되죠. 합성이. 포토샵상에서 레이커스 저지 항상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20년 넘게 봤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씩 입혀봐요. 그냥. 네, 그렇죠. 이 그림의 바비 제목은 이름처럼. 그 그림 제목이 늘 하나예요. 레이커스의 짝사랑. 레이커스가 늘 원하죠 슈퍼스타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1984년 우승팀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의 사진을 올려주셨고 NBA를 보기 시작하고 첫 번째 우승팀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팀이. 그리고 흑인 감독의 백인 주축 선수들 조합이 상당히 좀 놀라웠다. 네. 이때 당시 제가 아는 선수는 레리 버드 있네요. 네. 네. 설마 지금 맥켈이랑 페리시를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얼굴 나가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욕 먹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멤버죠. 네, 그렇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보스턴과 레이커스의 2세대 라이벌리 아닌가요? 1세대 라이벌리인가요? 2세대 라이벌리. 사실 초반에는 뭐 예전에 그 빌러셀이 이제 호령하던 그 시대는 사실 라이벌리가 아니었죠. 레이커스와 거의 일반적으로 1세대네. 처발리던 시기였고 그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메이 존슨의 80년대 그렇죠. 초반의 레이커스. 압둘 자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84년 시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음 시즌은 이제 심지어 그 이제 빌 월튼까지 식스맨으로 영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로스터를 가지고 빌 있었죠. 월튼이면 루 월튼의 그렇죠. 아버지. 예. 그렇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케빈 맥케는 모르죠.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 다른 팟캐와 달리 찰스 오클리 사건에 대해서 재밌게 다뤄주셔서 아무래도 현지 기사와 방송을 위주로 늑파를 접하시니 더욱 생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 근데 저희는 오늘 좀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왜요?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뭔가 차분하시네요. 저 원래 차분합니다. 네. 스스로 편집점을 만들어 주시네요. 일이 늘었죠? 저희 언제쯤 라이브 방송할 수 있을지. 저희는 못해요. 차라리 제가 있는 날 못해요. 네, 그럼 편하죠.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이었다가 코치가 된 사람들을 말해주곤 하는데 좀 의아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덴토니 감독도 감독하다가 코치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죠. 그렇죠. NBA에서 사실 정말 비일비재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뭐 오랫동안 감독을 했던 분들 중에서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모리스 칙스라든지 뭐 그런 사람도 다 지금 다 감독에 있다가 지금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예전에 클리브랜드 뭐 르브론 제임스 그 클리브랜드 1기라고 하는 그 시절에 감독에서 마이크 우드슨. 브라운도 지금 아니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마이크 브라운,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코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올스타도 나왔더라고요 옆에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그 하얀 이가 돋보이죠. 그렇죠. 네. 큰 니. 그렇죠. 오늘 제가 약간 엇박을 타네요. 제가 지금 뭔가 같이 막 해야 되는데 약간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셔서 어떻게 제가 감겨야 되나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안 감겨요. 안 감겨요 지금. 약간 지금 토크가 안 감기네. 네. 탈출구가 없어요 지금. 진짜 듣고 있는데 빛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다음 댓글은 여신 박누리 쏴앙님. 네. 닉네임의 뜻은 박누리 아나운서를 쌍디 버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쌍디가 뭐예요? 쌈디? 상디? 상디. 상디가 뭐예요? 예, 아마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 만화 만화 중에 네.
박누리 아나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예. 오. 어. 그리고 주인장님의 얼굴은 문태영 선수가 찍은 사진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올린 적 네, 있어요. 올린 적이 페이스북 있나 봐요. 쪽에. 네. 술 한잔 하시고 예, 올렸죠. 제가 네 바로 지우셨죠, 제가 다음날. 아, 지우셨어요? 제가 그거 깜빡하고 걔가 술을 취해갖고 네. 와. 생일이었나 이렇게 네. 술 취해서 올렸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올렸다가 네. 바로 삭제했어요. 잘생겼어요. 네. 아, 예전부터 저희 온에어 그 페이스북을 계속 그렇죠. 보시는 초반부터 분이네요. 보신 분이에요. 아, 그렇죠. 초반에 제가 초반이었죠. 네. 그때가. 완전 취해갖고 네, 그때 네. 막 선수 이름 다 틀리기 올리고 막 이래서 제가 막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막 겐톡으로 말씀드렸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욕먹다니 말. 그리고 예전 망나니 특집을 들으시고 너무 아, 웃겨서 추억의 영상을 영상이네. 찾아보셨는데 실제로는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어서 경악하셨다고 합니다. 최악의 살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웃긴 장면이 아닌데도 재밌게 말씀하시는 제주들이 있으신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네. 특히 호수이님과 가야님은 너무 재밌으시고 특히나 호수이님은 지식도 어마어마하시고 아, 그걸 미친 싫어하시고 사람이죠. 다른 스포츠 싫어하시고 직관도 많이 가시고 뭔가 진짜 하나에 꽂히시면 오래도록 끈깊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하시다고. 이게 뭔가 거의 약간 그냥- 돌려도 디스하는 거 되게 그냥 페인이란 얘기죠. 이거 제가 안만 좋게 해석하려고 예. 약간 돌려깎기 느끼는데 네. 약간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적어주신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르브론을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가야님도 멋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 파이널에서 우셨다는 거 듣고 웃을 유쾌해서 주인장님도 늘 유쾌하시고 귀여우시고 자유님은 하고 점점점한 게 이제 할 말이 없다. 목소리 너무나 좋으시고 야구 화이팅. 야구 화이팅. 아직 야구 오해를 받네요. 아닌데 이거. 네. 저희 학도님에 대한 평가도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언급조차 없었죠. 네. 다음 댓글은 짱이 아빠 22님. 짱이 아빠님께서 올리신 댓글에 굉장히 많은 예, 어마어마하네요. 댓글들이 네. 달렸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짱이 아빠님께서는 듀란트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간 거는 좀 언페어하다고 느끼시지만 FA였고 나이도 들었고 하는데 웨스트브룩과 함께 하고 싶을까 하면서 요인 그 듀란트가 이적한 요인은 웨스트브룩이 많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하든도 그래서 간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밑에 뭐 여신 박누리 쌍님, 토크박스 가네님, 네. 아, 이게 되게 이 댓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네, 스미스팡님, 마이스트로 CP3님, 불꽃남자 어빙님, 짱이아빠 22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댓글 달아주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작년도 2016년도가 파이널을 제외하면 그 트레이드 이슈만 보고 나면 정말 최고의 이슈였던 것만큼 그렇죠. 아직까지 그 듀란트 이펙트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죠. 개인적으로. 뭐 이거 관련해서 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조금 더 부각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선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대세 자체가 듀란트를 비난하는 좀 대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의견이. 저도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 지금도 팬이면서 이제 경험을 해봐서 사실은 이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 그 선수가 계속 이제 손가락질 당하면 지금도 여전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굉장히 섭섭하면서 좋진 않거든요.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굳이 저도 물론 듀란트를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뭐 조금 편을 드려드리자면 사실은 요즘 우승에 대해서 이 우승 반지가 주는 그 선수들 가치? 평가 가중치는 갈수록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슈퍼스타 그릇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 친구가 뭐 법을 어기거나 뭐 사실은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스포츠맨십이 어긋난 행동은 아니었는데 기대치에 그 그릇에 안 맞는 행동, 안 맞는 옷을 입었다.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네. 제일 저희가 문제 삼았던 거는 다른 팀이 아닌 골든 스테이트로 왔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이제 그 전에 직전 플레이오프에서 자기네는 7차전까지 된 네. 접전 끝에 그쵸. 심지어 듀란트도 그 7차전 패배에 큰 책임 있는 상황에서 그쵸. 그 팀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는 건데 이거는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밑에 분들도 참 다양한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아, 네. 각자 그렇죠. 의견들이. 네. 근데 그 기분이 섭섭한 마음은 저도 예전에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좀 있어요. 억울하고 네. 그리고 막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승하거나 네. 어떤 우승한 이후에 네. 평가가 되면 또 이 네. 듀란트에서 달라지니까 하나 확실한 건 듀란트가 네. 이번 시즌 우승을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쵸. 네. 르브론 제임스가 2011년에 까이는 예전에 거 똑같은 상황에 맞설 거예요. 그때 정말 최고였죠. 무조건 네. 우승해야 돼요. 듀란트는. 그때가 진짜 우울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나 좋아함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그릇도 안 되고 네. 그 정도 크기의 스타가 아니라면 네. 가던 말던 그렇죠. 반대로 사실은 그 정도 임팩트가 없을 텐데 듀란트라는 선수는 사실은 리그를 완전히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 팀한테 그렇죠. 네. 리더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는 게 그게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모습이 많이 부각된 그리고 거죠. 추가로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우승에 대한 가중치도 있지만 예전 진짜 8, 90년대 위대한 선수들이 사실은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 듀란트도 그 정도 레벨로 갈 수 있는 탤런트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아쉬워하는 조금 거죠.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네. 그 선수들은 우승 못할지언정 위대한 선수로 남았는데 애정이 있어서 그런 까는 어떤 겁니다. 그쵸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슈퍼스타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학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별 생각 없는데. 지금 마침 내실 준비하고 있어요. 잠드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오늘도 놀러 왔어? 아 오히려 근데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을 못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듀란트 입장에서 올 시즌에 그럴 수도 있죠. 좀 비난 여론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 정도였구나. 뭐 이렇게 느낌을. 슈퍼팀은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플레이어를 좋아하는 입장과 팀을 좋아하는 입장 그런 어떤 결정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댓글을 네, 읽어보면 그 부분도 있죠. 네, 여러 가지로 재밌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을 네. 보면서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보스턴의 1픽은 마켈레 혹은 론조일 거라고 이제 2017 드래프트를 예상하신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아이자이아 토마스의 공격력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포인트 가드를 키우는 걸 찬성하신다고 합니다. 보스턴이 포인트 가드 뽑아서 속마음으로는 이 두 선수들 중 한 명이 미네소타를 가기를 원하신다고. 네. 네. 이 올해 기대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네. 올해 특집할 때 네. 전문가 학도님이 그렇죠. 좀 더 네. 자세하게 부담을 엄청 줘야지. 다음 댓글은 세이커스 좀 우승곡. 세이커스 우승하면 안 되는데. 레이커스는 뭔가 레이커스 디스한 느낌인데 뭐 아니에요 LG요 LG LG 세이커스 국내 팀입니다. 팀이 따라한 것 같은데. 네. 매 아니고 매. 네. 세이커스 불인데 뭔가. 첫 댓글이셨습니다. 저 사람 진짜 모르나? 아 진짜 몰라요 세이커스? 추억 보게 했죠. 추억의 조성민 선수 있죠. 네. 거기로 지금 이적했죠. 이적했습니다. 더 모르는데 지금? 듀란트 이적이랑 비슷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가요? 조성민 임팩트. 첫 댓글이십니다. 브루클린의 10승을 기원합니다. 눈팅만 하다가 처음 이렇게 남겨보네요. 마사장, 아이버슨, 르브론 그리고 언더독 심정으로 뉴욕과 브루클린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더 좋은 여건서 느바를 접했을 듯 싶은데 전 사실 조간신문, 스포츠신문 옛날 얘기죠. 그렇죠. 네, 아버지가 간간히 사오시고 날짜 지나면 창고로 모으시던데 저녁 때쯤 몰래 빼와서 스코어보드, 순위표 등 챙겨본 게 계기였다고 하십니다. 초딩, 중딩 그 시절인데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농구 잡지 등을 압수를 몇 번 하셨고 또 그거 어제 저희 눈물 날 것 같아요. 국내 LG는 제퍼슨, 김종규 등 등장하면서 좋아했고 그 전까진 지난주 방송된 이상민 씨와 같은 학교였던 우지원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더독 우승 오래 못해본 팀 팬으로 갈아타는 것도 사실 사소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네요. 그러나 컵스 야구 클리블 동구처럼 기어이 해내는 걸 보면서 얻는 자신감과 저만의 에너지가 있어요. 뉴욕 브루클린은 컵스 클리블보다 더 기아가 없어 보이고 저도 촛불 들 수 있다며 각성하라고 뉴욕 응원하고 싶습니다. 주인장님, 학도님, 가야님, 후세인님. 이게 저 후세인님. 처음에 살짝 했죠. 후세인의 많은 의미를 삼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도 좀 살짝 나나? 호수인님입니다. 네. 알고 쓰신 거죠 여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가야이님이 로즈 옷을 입고 그렇죠. 주인장님이 멜로 네. 옷을 입고 응원했다는 이번 주 방송을 들으니까 예전 미국 갔을 때 생각이 나신다고 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직관 얘기할 때 네.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네. 불꽃남자 어빙님은 양키스 팬인데
양키스가 보스턴한테 발린 경기를 보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양키스 팬들한테 어린 레드삭스 팬 2명이 아주 말로 죽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원정 갈 때는 꼭 유니폼을 사야겠다. 근데 제가 이게 진짜로 그 왜 제가 그 경기장에 그 당시에 로즈 그 저지를 입고 왔냐면 네. 제가 사실은 그 시카고 공항에 그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 티셔츠 입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비행기 타려고 해서 내려서 이제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검문하는 그 흑인 경찰분이 약간 농담 아닌 진담으로 진짜 너 뭐 하는 거냐. 되게 무섭게 이렇게 막 왜냐면 그때 당시에가 동부 파이널 막 그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약간 농담 쪽으로 왜냐면 제가 아시아인이니까 너 좀 알고 온 거냐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이렇게 좀 왜냐면 르브론가 완전 저지가 아니었고 그냥 르브론 티셔츠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살짝 쫄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일 보고 이제 저녁에 경기장 갔을 때 그때는 도저히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배신 때렸죠. 그때 배신을 제대로 때렸죠. 네. 근데 뭐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 지역 색깔이 워낙 뚜렷하게 그렇죠. 갖고 있는 스포츠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야구로 따지면 LA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대단히 큰 라이벌인데 TV 커머셜도 직접적으로 나오거든요. 막 아들이 LA 다저스 옷을 숨겨놓으면은 막 엄마 아빠하고 찾은 다음에 막 혼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LA 다저스 옷 입고 갔다가 진짜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 창문 내리고 쌍욕해갖고 저한테 그날 경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지나가다 쌍욕 먹어갖고 혼자 얘 뭐라는 거야 나한테. 그냥 어떻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예전에 그 호수님과 댈러스 LA 직관을 갔을 때 그때 제가 코비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그분을 의심했죠. 제가 코비 블랙 맘바 티셔츠를 입고 그때 그 사진만 한 2,000장 찍었어요. 신기해서. 그리고 술 먹고도 한번 입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제가 한 결 입혀드렸죠. 벌칙으로 그때. 가인님은 정치를 참 잘하십니다. 그렇죠. 우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옥체가 보존이 먼저죠. 스스로 높이 평가하자면.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짜다님. 스포티비의 방송사고 너무 웃겨서 죽을 뻔하셨다고. 그렇죠. 저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육성 터졌어요. 육성. 진짜 웃겼어요. 아침에 보고 팡 터져갖고. 너무 못 참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침을 그 기자분이 이름 뭐 박세훈 기자님. 박세훈 기자네. 기침이 났는데 못 멈추잖아요. 옆에서 터져갖고 너무 웃겨가지고 캐스터분들도 막 저는 근데 그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참는데 그 웃음 참는 소리 있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옆에서 참는데 막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보통 웃음 참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듣고 사실 저는 중계를 보진 않았고 이제 그 뒤에 뭔가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 올스타전은 그게 제일 재밌었죠. 그거랑 커즌즈. 뭐 기억에 남는 NBA 방송사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방송사고라기보다 그 아티스트가 뭐 의자 던지고 이런 걸 라이브로 봐갖고 예전에 그렇죠. 저희가 특집을 한번 했던 막나니 특집에 저는 해설자들이 제일 당황했던 하나 제가 본 것 중에 생중계로 예전에 예전에 알죠? 몇 년 전에 우리 드림팀 미국 국가대표 청백전 할 때 폴 조지가 다리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완전 그때 저는 생중계 보는데 그때 그 해설자들이 진짜 그 말문을 잃어가지고 그게 그때가 방송 사고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사고랑 가까웠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충격적인. 그죠. 너무 충격적으로 많이 다친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천백전도 중간에 이제 감독이 나와서 경기 자체가 취소됐죠. 경기 자체를 취소했었어요. 근데 진짜 막 해설자들이 정말 몇 분 동안 말도 못하고 근데 너무 심했어요.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근데 이번 방송상으로는 좀 유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NBA 온에어는 방송사고가 없습니다. 편집하니까 라이브로 하면 훨씬 재미있는데 우리는 웃음을 안 참잖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편집하는 자유님은 가위인이라고 하죠.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편집하고 다 나가면은 좀 저희 방송 그렇죠. 평판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격이 드러납니다. 욕도 많고. 다음 댓글은 MB 온에어 너무 좋아님. 가야님의 예상대로 에릭 구든이 3점 컨테스트 우승. 그렇죠. 감사합니다. 빅맨의 스킬 챌린지 우승. 그다음에 덩크도 나름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혼자 민망해서 재밌었어요. 오글거리더라고요. 너무 못해서 이게 웃긴 거 알죠? 안 웃긴데 웃긴 거 알죠? 전 진짜 여태까지 봤던 올스타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위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이벤트가.
저는 사실 예전에 더 재미없는 덩컨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랑이 콘테스트다. 최가랑이. 내가 그저께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만 빼고 다 가랑이 아주 미쳐버렸어요. 가랑이 퍼레이드 아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KBL 올스타 덩크 대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그 차라리. KT의 그 김현민 선수가 있는데 네. 눈을 가리고 덩크를 했는데 이제 성공해갖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KBL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 김선영 선수랑 양동구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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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죠.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 덩크 콘테스트는 아쉬우셨고 3점과 스킬 챌린지는 처음 봐서 좀 신선하셨다고 하십니다. 코비와 조던의 올스타 영상을 보면 각자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게 되게 좋아 보이셨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입고 뛰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통일해서 그렇죠. 네. 2000년대 초반에 통일이 됐죠. 근데 그 마이클 조단이랑 이제 코비랑 같이 뛴 올스타는 정말 재밌었던 경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코비가 진짜 덩크슛 하이라이트도 2개 이상 만들고 그렇죠. 그때 백드리블 해가지고 슛 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조단이 사실은 약간 이제 한 수 가리켜주는 페이드웨이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이제 코비 앞으로 시절이었는데 뭐 마이클 조던 자체도 인터뷰 때 굉장히 코비를 이제 좀 치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뭐 하면서 은근히 넌 내 상대가 아니다면서 해주면서 되게 쪼잔하죠. 재밌었던 네. 그리고 그 해였는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샤키론이랑 이제 워밍업하면서 1대1 하는 게 그 해였나요? 아니죠. 그 전이었죠. 그거는. 조던이랑 96년도 말씀하신 건 96년도 올스타전이었죠. 그 전이었구나. 네.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톰보가 네네. 조던이 자유투 쏠 때 너 눈 감고 못 넣을 거야 이랬는데 그거 그쵸. 자유투 넣는 거. 그거를 이번 주에 보셨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그걸 이제 예. 무통보가 신인 때 이제 그 웰컴 투 NBA라고 한주 주면서 하는데 와 그렇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무톤보는 그 영상 비칠 때마다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올스타 이번에도 또 그랬던데. 맞아. 소개되면 무조건 해요. 시그니처니까. 근데 목소리를 듣는 것보단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 아시잖아요. 쿠키 몬스터. 네. 목소리. 다음 댓글은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더 올해 덩크 콘테스트는 좀 싱거웠으나 온에어 팬들만 아는 가야인 덩크는 그쵸. 나도 가랑이 퍼레이드. 덩컨보다 이 댓글도 웃겼던 것 같아요. 토크박스 가네님이 덩크는 오히려 조던 킬 간원인가요? 그 선수 포함 덩크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보여준 덩크가 더 재밌었다고. 이 조던 킬거너는 작년에 또 네. 있었는데 그 이렇게 안 보고 아티스트. 그렇죠. 덩크를 하는 그 백인분인데 운동경 좋은 리우 올림픽 전야제 때도 나와서 구구 가랑이로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안 보면서 뒤로 이렇게 덩크하는 가랑이에게 노루 가랑이. 그렇죠. 노루 가랑이죠. 네. 이번 그 덩컨이 끝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제 97년도 폐지하죠. 덩컨이죠. 예, 다시 폐지될 거라고 이제. 그때가 이제 코비가 우승했던 이제 그렇죠. 최악의 이제. 네, 이번 너무 최악이요. 그때가 더 낫었던 것 같아요. 코비 때가. 그때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보면은 코비도 가랭이를 하는데 그쵸.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간지 안 나는. 두 번째는 또 실패했어요. 그래. 다음 댓글은 아이스티님. 첫 댓글이십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올스타전을 신청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웨스트브룩의 MVP 욕심에 눈이 먼 탐욕적인 플레이를 보게 되네요. 3연패 노렸었죠. 절로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의 올스타전 최다 득점 기록 덕에 와르르 무너지는 웨스트브룩 너무 기분 좋습니다. 관련해서 듀란트의 골든스테이트 이적을 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면서 저 같아도 웨스트브룩이랑 같이 뛰느니 이적을 택하겠습니다. 웨스트브룩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농구가 학교님도 싫어하는데. 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탐욕적으로 경기에 임하다가 승부처에서 과도한 승부욕으로 무리한 플레이에 의한 턴오버 남발. 멘탈 붕괴로 잘 꾸려가던 경기를 헌납하는 거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듀란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신다고 하십니다. 뭐 스탯상 30득점, 트리플 더블의 역대급 스탯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스타 게임 스타터에도 선발되지 못한 것이겠죠.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그만큼 이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이 어서 정신 차리고 멘탈이 좀 더 성숙해져서 포인트 가드답게 팀플레이에 의한 승리하며 동료들과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어서 깨우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웨스트브룩을 좋아할 일은 없지만 반전이네요.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그렇죠, 맞아요. 극심하게 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웨스트브룩은 이런 것 같아요. 매니아 안티로 나눠지는 선수 같고 그 웨스트브룩을 여기까지 있게 한 이거는 승부욕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끔은 과해서 탐욕이 될 때도 있고 그게 가끔은 팀 전체의 에너지를 레벨업해주는 힘이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뭐 좋아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염려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코비도 이제 커리어 초반에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우승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남 리더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 그런 수준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헤이터까지 네. 이제 품을 만큼은 그렇죠. 정말 네.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네. 근데 코비가 이제 작년에 은퇴할 때도 웨스트브룩 언급 여러 번 했어요. 네. 나랑 굉장히 닮은 선수라고 네. 여러 번 언급해서 코비처럼 컸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호불호가 네. 덜하지 않을까. 네.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올스타전에서 존우머는 왜 민 거예요? 갑자기 밀던데요. 자유투 쏠 때. 그게 보셨나요? 재밌었던 게 약간 그 해설자들도 그 멜로랑도 약간 살짝 부딪히고 플레이오프 모드라고 막 해설자 그랬는데 근데 이게 자유투 쏠 때 또 윙크 이렇게 하더라고요. 존원한테. 그래요? 그 장난스럽게. 네, 장난스럽게 이게 하려고 아마 했는데 나우리도 먼저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해서 네. 그런 거예요. 서로 미는 걸로. 네. 근데 제가 제가 예전에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랑 패트릭 윙이랑 막 서로 엉덩이 때리는 거 막 맨날 하잖아요. 네, 그런 그죠. 개념으로 막 이제 그냥 서로 장난치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루즈하니까 약간 그 웨스트브룩의 그 자기의 승부 이 경기도 뭔가 이제 타이트하게 그런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작년보다도 뭐 원래 올스타전보다 너무 루즈했거든요. 그때 가장 루즈한 올스타. 진짜 이렇게까지 루즈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판 되면 좀 쫄깃했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웨스트브룩 혼자라도 조금 이렇게 파이팅하자고 아니었나? 근데 웨스트브룩이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또 중간에 그 초반에 아이지아 토마스랑 이제 그 쇼다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 인터뷰하면서 아이지아 토마스 키 작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하면서 농담으로 네. 그러면서 막 그냥 약간 농담 던지고 보니까 독특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아쉽게도 뭐 쓰리핏은 실패했죠. 그래, 네. 전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골을 넣은 다음에 그 보여서 세레머니 하는 거. 그렇죠. 아, 너무 뜨겁다. 내가 네, 너무 자기 시키는 거 자기가 지금 너무 핫하니까 그렇죠. 네.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셀프 쿨러 아 정말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네. 하들이 바로 돌렸죠. 저는 사실 경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웨스트브룩이 이제 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할 때 그 듀란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완전 이제 다른 길로 세워나가는 답변을 했었죠. 계속. 그렇죠. 옷 브랜드 뭐 좋아하냐. 네, 패션 너 패션 네. 관심 있냐.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다 패션으로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머릿속에 듀란트가 꽉 차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주더라고요. 근데 경기 전에 그 복도에서 둘이 마주칠 기회 있었어요. 그렇죠. 네. 듀란트 보였어요? 봤어요. 네. 듀란트가 둘이 악수 하나 안 하냐 봤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듀란트 안 피하고 제대로 뒤로 돌아갔죠. 네, 돌아가더라고 일단. 다음 댓글은 마포대교원 문효전님. 네. 저번 방송에 댓글을 달지도 않았는데 거론이 되었네요. 아. 그래서 제가 구원해드려 좋아합니다. 보내드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속에 클불 매력 플러스 원을 감사합니다. 획득하였습니다. 누구론 매력 플러스 얼음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올스타 경기가 막 끝나자마자 대박 트레이드가 성사되었네요. 커즌스가 뉴올로 가다니. 네. 그 댓글 이후에 그리고 그 댓글 밑에도 아이스티님, 여신박룰상님, 미스터쭈11님, 조서방 구기짜다님, 레이레온님, 토크박스 카네님까지 네. 커즌스의 6월행에 대해서 네. 의견을 다양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중에 첫 댓글을 대신 네. 달아주신 분이 레이레온. 네. 갈매기와 폭군이라면 덩컨과 로빈슨, 올라주온과 랄프 샘슨, R&B 브라더스의 버금가는 파괴력일 듯합니다. R&B 브라더스 준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말씀을 주시면 그 배드보이즈 이게 라시드 월러스랑 이제 벤 월러스를 합쳐서 하는 그렇죠. 네. 아전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 리그 태풍의 해고로 부상할 듯. 이번 시즌인가 보다. 네. 첫 댓글이라서 대표로 레오님만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네이밍들의 트윈 타워들이 강했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라시드 올라스 사실 포트랜드에서 디트로이트에서 그렇게 트레이드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트랜드에서 트레이드인 건 아니고 네. 포트랜드에서 애틀랜타 갔다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한 경기 잠깐 나오고 잠깐 들렸다가 꺾었죠.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음적으로 상한 상태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커즌즈도 저보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제가 네, 좋은 결과이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댓글 소개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위클리 뉴스는 트레이드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를 이건 뭐 빅뉴스예요. 하겠습니다. 일단 서지 이바카가 토론토로 갔었죠. 그렇죠. 이건 빅뉴스가 아니에요. 깔아주는 인트로입니다. 에피타이저죠, 에피타이저. 이 급부로 올란도는 테런스 로스와 2017년도 1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거죠. 그렇죠. 그 이바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직 와서 한 게 없어서. 아니 근데 이바카 간 거 좀 찝으면은 이바카 가서 토론토는 진짜 가려보면 긁은 거 아닌가요? 동부에 여태까지 좀 처지고 있는 토론토에도 최근에 처지고 있는 데서 정말 사실 토론토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최선의 선택을 해도 클리브랜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클리브랜드 뭐 안 있어? 됩니다. 안 돼요. 러브가 다쳐도 없지 않는 이상 터졌잖아요 지금 어차피. 돌아오겠죠. 그리고 오늘이죠. 드마커스 커즌스가 뉴올리언스로 이게 그죠. 제가 그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이야. 제가 그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 제가 그 막 올스타전 얘기 막 우리 같이 여러 명이서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학도님이 이 소식을 딱 접한 던지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루머야. 그러다 갑자기 진짜예요. 진짜? 이걸 그래갖고 우리 막 나도 황당해서 찾아보니까 쫙 떴더라고요. ESPN 딱 들어왔더니 브레이킹 뉴스 이렇게 떠가지고 올려놨더라고. 마크 스타인이 확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봤더니 그 기자들이 그 라카롬에서 나오는 커즌을 자꾸 또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랬더니 I love this city 막 그러고 막 커즌도 약간 어벙벙해가지고 본인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 세크라멘토 단장 블라데 디바치가 그 최근에도 그 연예기 했었잖아요. 그 커즌스를 절대 트레이드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바로 트레이드죠. 완전 사기꾼으로 지금 몰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 이제 하면서 정확하게 트레이드 그 요건을 어떻게 트레이드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뭐 그 버디 힐드랑 이제 타이릭 에반스를 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2017년 1라운드 픽이랑 2라운드 픽까지. 랭스턴 갤러웨이도 그런가요? 함께 갔죠. 방출한다는 얘기 있던데. 방출한데?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버디 힐드. 버디 힐드. 타이릭 에반스는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이제 무릎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그렇죠. 중고신상 뭐 MIP 타고. 커든스는 그럼 세크라멘토로 안 돌아갔나 오늘? 오늘 지금 뭐 거기서 아마 짐은 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삿짐 좀 싸야 될 것 같은데.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저는 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 킹스가 황당하게 트레이드 가치 자체를 최고 정점이었을 시점에는 다 거절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집단 중에 하나인 또 그 지성 집단이 어떻게 그렇게 가치를 제일 높았을 땐 다 무시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그런가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제 생각에 최근에 그 테크니컬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그런 계속 이제 전기를 먹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좀 이제 좀 화두가 되지 않았나. 도저히 이 새끼랑은 노도 못 해보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새끼 뭐 화병 걸렸나 이런 느낌으로.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올 시즌이죠. 올 시즌 그 보스턴 셀틱스가 이제 3번 픽 제일런 브라운 포기 전에 여러 가지 드래프트 찬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대해서 행사하지 않고 이제 제일런 브라운을 뽑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올해 드래프트는 완전 망작이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드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일런 브라운 뽑은 것처럼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는 사실은 별다른 움직임 없다가 또 일축시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렇게 한다는 게 놀랐습니다. 굉장히. 근데 끝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 2018년도면은 이제 FA가 되니까 그렇죠. FA가 되고 또 그때 5년 계약을 맺으면은 좀 이제 큰 계약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세크라멘토 킹스는 커즌스의 커리어와 이꼴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팀을 결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디마커스 커즌스를 중심으로 팀을 꾸릴 거냐 아니면은 정말 다시 리빌딩이라는 개념으로 리빌딩의 초석을 구할 수 있게 자원이나 혹은 여유 부는 미래를 좀 얻어와야 되냐 해서 세크라멘토 킹스는 과감하게 이제 커즌스랑 더 이상은 이제 빌딩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겠죠.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뭐 얘가 가치가 높았을 때도 가치가 높은 만큼 다시 한번 얘를 중심으로 끌어보자. 이 악마의 재능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나름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내려놓게 된 거겠는데 지금 가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았는데 장사를 급하게 많은 걸 받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좀 의아해. 킹스 팬들은 굉장히 분노했더라고요. 킹스 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로 사크라멘토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물론 FA로 풀리는 거는 2018년 오프 시즌이지만 그 이번 올해 2017 오프 시즌에 또 이제 사크라멘토 그 드마커스 커즌스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네. 그때 이제 5년 무려 209밀리언이라는 미친 숫자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크라멘토 구단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새끼한테 이 돈을 주기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사크라멘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개무시 당해도 저 디박 같은 이 돈 숙세인 같은데. 네, 이 돈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에디튜드가 좀 많이 적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를 코너스톤으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코너스톤으로 쓰기에는 인간적인 좀 그런 면에서 좀 재능은 충분히 그쵸. 프랜차이즈 선수로서의 그런 그쵸. 가치가 있지만 커즌스였죠. 예. 네. 예. 저는 좀 황당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킹스 팬도 그렇지만 예거 감독이 황당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멤피스 막 열심히 하다가 그렇죠. 팀원 전원이 부상당해가지고 네. 완전히 막 울다가 그렇죠. 자빠지고 하다가 이제 킹스 와가지고 이제 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버디힐드 갔죠. 네. 지금 예거 감독 또 울어 지금. 황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당연히, 보면은 예. 데이비드 감독이 올 시즌 세카멘토 킹스를 나름 잘 추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장이나 그렇죠. 이쪽에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데이비드 예거 감독에게 좀 다시 한번 빌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거랑 좀 비교할 수 있던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예전에 포틀랜드가 이제 제일 블레이저스 시절로 한참 네. 이렇게 불릴 때 5명, 이렇게 2명을 쓰고 다닐 때 그쵸. 한 번 제대로 쉐이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든 온갖 쓰레기들, 그러니까 이미지 쓰레기들을 그렇죠. 다 네. 내보내고 완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제 로스터를 뒤집은 게 있는데 이번에 좀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또 워낙 이미지가 좀 이제 커즌스를 비롯해서 이제 뭔가 악동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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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니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좀 이번에 한번 뒤집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손해보는 건 디마커스 커즌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홍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내년에 FA 되지만 올 시즌 올 여름쯤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맺으면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한 금액대로 거의 NBA 역사상 거의 최다 금액의 컨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구단이 그걸 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180밀리언 정도 5년 정도 했을 때 180밀리언이 맥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마커스 커즌스만 30만 불 날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뉴 CBA, 그러니까 새로 체결된 CBA가 홈팀에서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페이버를 주는 편인데 이제 제일 이슈가 됐던 두 선수가 이제 스테픈 커리와 이제 드마커스 커즌스였죠. 근데 이제 커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쵸. 커즌스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버린 거죠. 그리고 뉴올리언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뉴올리언스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정말 그 좋은 재원을 맥스 컨택을 하면서 이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부상, 올 시즌에 또 애매하게 좀 팀이 애매하게 된 상황인 상황에서 얘를 지금 3년 남은 상황에서 빨리 지금 리빌딩이나 뭐든 해봐야 되는 최대 플레이오프가 됐던 우승권이 됐던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급한 만큼 빨리 지금 윈나우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디마커스 커즌스는 뭐 적합한 선수이기도 하고 또 앤서니 데이비스가 워낙 4번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5번을 우리 그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센터다운 센터가 커즌스 아닙니까? 받고 앤서니 데이비스 4번까지 본다면 뭐 뉴올리언스에서는 나쁠 게 없는 컨택이죠. 근데 사실 저는 방금 센터 같은 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시즌에 오히려 커즌스 4번으로 많이 기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시즌은 보면은 그런데 스페이싱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앤서니 데이비스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뭐 이번 시즌에 어떤 당장 이기자 이런 모드보다는 이번 오프 시즌에 주로 홀리데이를 잡을 때 굉장히 큰 요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뉴올리언스에 이렇게 큰 그 재능 2명을 이제 묶어놓음으로써 인해서 홀리데이가 다른 팀이 아닌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재계약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주로 홀리데이를 잡을 수 있지만은 사실 내년에 다시 디마커스 커즌스가 남아 있을지 안 있을지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올리언스의 그 크리스폴 얘기도 있던데 물론 뭐 셀러리 캡이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아 뉴올리언스 CP3까지 가면 근데 뭐 앤서니 데이비스 비롯해서 지금 팀 자체가 워낙 주로 홀리데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이 멤버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앤서니 데이비스와 주로 홀리데이를 팀의 주축으로 그렇죠, 계속 그렇죠. 지금 끌고 가려는 상황이라서 뭐 주로 홀리데이 입장에서는 남을 이제 더 이상 뭔가 인센티브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트레이드 보면서 느낀 게 뭐 동서양 뭐 역시 막론하고 야 역시 그 사람이 먼저고 인격이 우선시 된다. 본인의 애티튜드가 결국 재능이 아무리 없어도 동서양 100억을 날린 거예요. 그냥. 진짜 동서양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냉철한 프로 세계에서도 역시 인격과 그 어떤 라카룸에서 보여주는 어떤 애티튜드가 결정적으로 본인을 깎아먹는. 안타깝죠. 저는 좀 뭔가 살짝 아직까지는 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받기는 하는 게 팀에서 뭔가 그 커즌스를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다운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라든지 뭐런 그 오프코트에서 영향력을 통해서 커즌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베테랑은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말고는 없으니까. 네. 저도 솔직히 좀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르브론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절대 앤서니 데이비스랑 과연 잘 맞을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거의 리그 최악의 팀이거든요. 그러다 커즌스가 좀 도와주고 컨트롤은 둘 다 켄터키 아닙니까? 둘 다 대학 동문 선후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커즌스가 리더십을 좀 잘 보여주지 않을까. 후배들과 이렇게 잘 오히려 켄터키 시절에는 커즌스가 좀 그래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조널 안에서 말 잘 듣고 왜 잘하잖아요.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켄터키에 1년밖에 안 있어갖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브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무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월 입장에서는 진짜 잘한 선택 아니에요? 저는 비슷하면서 좀 어떤 의견이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 그 두 가지인데 베테랑이 좀 이렇게 다스려주는 그런 케이스 아니면 완전히 승리가 계속 보장되면서 그러니까 신명나는 농구를 하거나 이 두 개의 케이스면 사실 커즌스가 제가 볼 때는 좀 잘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뉴올리언스 상황은 사실 그 두 가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정말 오락에서나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 둘이 뭉친 건데 과연 어떨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 같은 뭐 90년대나 그 저 이전 농구 같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두 명의 큰 빅맨이 같이 뛰는 게 굉장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요새처럼 이렇게 스몰볼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두 명의 정말 5번자로 그 자원을 활용을 될 수 있는 게 같이 뛴다는 게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그 존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낮추고 외곽으로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최근 사례만 하더라도 뭐 이제 레이커스의 사례를 들자면은 하워드가 왔을 때 이제 파우 가솔을 이제 그 당시 마이크 앤토니 감독이 완전 그냥 3점 슈터로 완전 쓰면서 진짜 파워 가솔이 존망했거든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선수가 진짜 핵쓰리가 됐어요. 그 시즌에. 그렇죠. 그거 갑자기 눈물이 나려 그러는데 파워가 소리 한때 에릭 골이었죠.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엘빈 젠트리 감독이 과연 이 두 백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냐?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이 두 명을 동시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왜냐면 엘빈 젠트리 감독 자체가 워낙 성향 자체가 또 이제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명이 한 명은 이제 완전 외곽 자원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완전 그거를 메인으로 포커스로 맞춰서 그 전 경기 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정말 큰 빅 퀘스천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드와이트 하워드나 파워 가솔이랑 드마커스 커즌스랑 앤서니 데이비스는 다른 게 이 지금 현재 뉴올리언스에 들어오는 두 빅맨은 둘 다 되게 기동성이 좋고 약간 볼 핸들도 좋고 시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둘이 만드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 그렇죠. 예를 들면 분업을 해서 네가 밖에 내가 아니가 아니라 서로 인앤아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볼 핸들링이나 스킬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속공을 같이 뛸 수 있는 만큼의 기동성이 있는 센터여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둘만으로도 3, 4, 5번을 다 둘이서 메이크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주루 홀리데이라는 되게 수준급의 리딩 가드가 있는 이상은 이 세 명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두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그렇게 들면서 좀 저는 근데 왠지 근데 네. 드마커스 커즌스가 미친 듯이 쏴대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미친 듯이 잡으러 다닐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잡으러 다니면 커즌스가 왠지 둘 다 수비가 네. 되는 센터거든요. 나름 공격력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확실한 거는 한 명은 완전 수비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 면모 자체를 좀 맞춰주지 그럴 수 않는 있죠. 이상 네. 예전에 뭐 데이빗 로빈슨이 팀덩컨한테 완전 이제 공격 부분 완전 내려놓고 이제 본인이 수비에만 치중을 한 것처럼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볼 점유율을 낮추고 약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커즌스보다 사실 AD의 공격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올스타전 때 물론 네. 말도 안 됐지만 네. 그러니까 그 슛 쏘는 것 자체 그 커즌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죠. 네. 효율적으로 잘 쏘고 뭐 그 야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흐름에서도 포물선 쓰는 것도 완전 가드 같고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거는 이제 그런 애티튜드 여러 가지. 네. 저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것도 봐야 될 게 뉴올리언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누구냐?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냐? 고질적인 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팀이 어느 정도 레벨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출전 시간을 쉐어할 수 있는 스타저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자꾸 이제 팬분들 얘기할 때 근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서부 하위권으로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면
골수랑 많이 붙는다고 치면 한극이죠, 또 완전 재밌을 또.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개인적으로 그냥 스몰볼 바스켓볼을 약간 빅맨 둘이서 그냥 박살내볼 수도 물론 이제 그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또 그런 뭐 재밌는 또 광경. 왜냐하면 올 시즌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뉴올리언스랑 할 때 상당히 많이 그 고전했지 않습니까? 네. 앤서니 데이비스한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두 빅맨이 골든스테이트 붙는다 생각하면 잘하면 상극이 매치업의 상극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셋이 싸우는 거 장난 아닐 텐데. 네. 어쨌든 뭐 1대2로 싸워야 되는. 그죠. 네. 커즌스의 뉴올리언스행은 뭐 까봐야 알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쵸. 네. 이 두 명이 같이 뛰는 모습을 보는 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신선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 일단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2월 23일 목요일까지고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그쵸. 오전까지니까 네. 그때까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번 주 내내 좀 레이더를 좀 정말 세우셔야 될 것 재밌겠죠. 같습니다. 네. 루머 중에 버틀러 보스턴 루머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다음 주 방송 때 대박 한 2개 터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버틀러가 보스턴 뭐 이런 느낌이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잖아요. 보스턴이 워낙 이제 킬러. 트레이드 칩이 많다 보니까 드래프트부터 정말 무서운 게 많고. 제 내심 생각은 션버트가 좋은 거 하나 물어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션버트에 미안하지만 힘내줘라. 미끼가 너무 맛이 없는 미끼잖아요. 걔 괜찮아요. 수비 좋고. 네. 션 퍼트가 물어온다고 하니까 개 같네.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거 하나 또 물어보면 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플레이메이커. 네. 두 번째 위클리 뉴스 소식은 찰스 오클리 저희가 저번 주에 네.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던 그 소식인데 화해했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입장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찰스 오클리는 여전히 사과를 원한다. 그렇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했다 뿐이지 오클리는 여전히 뭐 엄청난 불만을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일방적인 조치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중재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대화의 장이 열리긴 했지만 그렇죠. 뭐 그 전에 쌓여있던 앙금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적으로 아담 실버의 또 한 번 나오는 이 케어 리더십. 네. 또 쫓아와가지고 케어 리더십. 화해해라. 입장 그리고 그럼 그 하지 마라. 컨퍼런스 콜에 마이클 조던 컨퍼런스 콜 껴갖고 그렇죠. 네. 오클리랑 또 예전부터 친했던 친하니까 관계니까. 얘기 좀 확실한 해줘. 거는 데이비스턴 전 총재보다는 굉장히 소통에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장담한 데이비스턴 총재였으면은 구단주 편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볼 때 강화 감독도 엑스레이 막 거기 만들고 제가 볼 때 출입할 때부터 뭐 레전드고 나발이고 막 이러면서 프로 자석 다 없애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확실히 실버 총재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담 실버가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소통 포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선수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팬들은 그 선수를 좋아하니까 출입 금지시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담 실버가 이번 올스타전 할 때 몇 개 코멘트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네. 지역의 어쨌든 법적 규제에 따라서 뭐 올스타전가 어쨌든 그렇죠. 법적인 방향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올스타 개최 도시를 검토하겠다. 뭐 나이 제한도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막 이러면서 소통이 되게 활발한 리더라는 원래 참고로 원래 요번 뉴올리언스가 아니었고 샬럿이었는데 그렇죠. 그 성소수자 차별법 때문에 이제 뉴올리언스로 옮겼죠. 그래서 확실히 괜찮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네. 아담 실버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그 이제 카이리 어빙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담 실버가 항상 이제 그 총재들이 보통 이제 올스타 경기 직전에 뭔가 이제 시즌을 리뷰하는 듯한 그런 개념으로 이게 뭔가 이제 미디어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질문을 한 거죠. 네, 카이리 어빙이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하는데 동문으로서 같은 둘 다 이제 축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질문이었고 두 번째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구가 동그란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말도 했죠. 뭐 듀크에서 아마 카이리 어빙이 다른 수업을 자기 하는 다른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아예 그 어빙도 나중에 수습을 했죠. 이제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SNS에서 일어나는 이제 각종 활발하게 일어나는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얘기를 하면서 수습하고 저는 했는데 그 해외 사이트가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더 웃기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이러면서 앞으로 원앤던 없애자. 그리고 발부상당했는데 왜 수업을 빠지냐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라이벌 그렇죠. 그 팀에서도 막 들고 내죠 팬들이 조롱하는 주크니아를 디스하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저는 근데 그 어빙이 발언한 이후에 유튜브에서 그 Earth is Flat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굉장히 정말 좀 일리 있어요. 신빙성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그게 남극을 뭐 이렇게 가지 말라는 뭐 금지시켜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 아니 그리고 옛날에 그 미래학자가 뭐지 그
음모론처럼. 네. 더 월드 이즈 플랫이라고 해서 막 이런 얘기 했었었어요. 네. 그런 얘기 그냥 비슷한 거 같아요. 웃겨요, 되게 보면. 지금 위성으로 지구를 다 찍었는데 그게 다 페이크래요. 나사가 다 CG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다 하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뭐 농구 외적인 얘기 잠깐 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지구 둥근 사진 있잖아요. 위성으로 네. 찍은 거. 그걸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찍은 걸 이렇게 딱 나란히 놔요. 네. 그 대륙이 조금씩 변해 있어. 네. 대륙 이동설이 있잖아요. 아니 그 모양 자체가 막 변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막 그랬구나, 포토샵이다. 이런 막 주장하더라고. 혹시 학도님 주크자 출신 아닌가 저거? 가고 싶었으나 떨어졌죠. 여기서 제일 또 하나 재밌었던 거. 그냥 여기서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나 무식함을 또 하나 증명하지. 네. 나도 동의해라는 사람이 있죠. 맞죠. 드리먼트 그리고 갑자기 감독 지나와서 나 그거 동의하는데. 그러고 이제 갑자기 커밍아웃 했죠. 네. 걔도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공부를 안 했나? 그렇죠. 공부할 스타일 아니죠. 네. 어쨌든 웃겼습니다. 이번에는 네. 올스타전보다 막 경기 외적인 게 더 그렇죠.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일단 그만큼 메인 이벤트 자체가 별로 너무 재밌었어요. 비중이 낮았죠, 되게. 좀 아쉬웠어요. 예. 뉴욕 구단이 일방적으로 MSG의 입장을 금지해놓고 이제 아담 실버와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일방적으로 금지를 해제시키는. 촛불 들까봐. 네, 그래서 뭐 찰스 오클리 데이를 만드는 것까지 뭐 협의를 하려고 하는. 오클리가 안 하는데 그렇죠. 저는 뉴욕 구단이 약간 정치적으로 여론을 완전 정치적이죠. 몰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쵸? 네. 오클리 선글라스 하나 주면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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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네요. 이런 거 해줄 때마다. 네. 이걸 받을 수가 없네, 이거. 소름 끼쳐가지고. 예. 아니, 주인장님께서도 안 받아줄지 몰랐어. 주인장님과 받아주라고 늘 주장했던 우리 학도님이 그러니까요. 제발 좀 받아주라고. 세상에 바쁩니다. 그렇죠. 냉정하네요. 역시. 어쨌든 뉴욕 구단의 뭔가 좀 개혁적인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신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이제야 토마스요? 이건 좀 어렵다. 이거 어렵네. 저분도 탈출구가 없어요. 두 번 연속으로. 지금 플랫합니다. 어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케빈 러브가 무릎 수술로 6주 동안 아웃되게 네. 되었네요. 네. 대신 카멜로 앤서니가 올스타를 대신 나왔었죠. 네. 휴가 취소하고 왔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 문제는 클리브랜드 구단의 의료진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3-4 경기 정도를 이 부상을 달고 뛰었거든요. 간과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패를 혹시 빠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러브 본인도 물론 출장을 강요했는데 사실은 의료진에서 말렸어야 될 부분을 사실은 러브의 또 의견만 듣고 사실 진행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술로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피닉스나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클리브랜드가 우승한 팀 치고는 대처가 좀 약하지 않았나. 6주면은 3월 중순에 돌아오니까. 네, 이제 사실은 플레이오프 이제 거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스미스가 손잡고 돌아오겠네요, 이제. 그렇죠. 제일 스미스도 돌아오긴 돌아오죠. 우통 벗고 돌아올 겁니다. 문신 하나 더 해서. 네, 그렇죠. 네. JR 오면 또 제야 스미스가 초에 또 그런 인터뷰했죠. 조기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냐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타임라인을 철저히 지킬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스미스는 올 시즌은 뭐 거의 플레이오프만 뛰네요. 그렇죠. 거의 네. 그런 사냥이죠. 러브보다 더 늦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계약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렇죠. 사실은 저격수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으니까 괜히 또 정규 시즌 때 뛰어다가 다치지 말고 맞아요. 푹 쉬다 오는 게 제일 낫죠. 코버가 네. 또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음 단신은 내년부터 D리그, 디벨롭먼트 리그죠. 이 리그가 G리그, 게토레이 리그로 너무 이상한 것 바뀐다고 같아, 합니다. 자, 이건 진짜. 이게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파트너사의 이름을 건 리그가 생기는 최초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후원을 이제 게토레이로부터 받게 되면서 이제 G리그로 바뀌게 되는데 예전부터 이제 후원은 받고 있었죠, 게토레이. 그 타이틀을 건 게 처음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다음부터는 내년부터 G리그로 네. 불게 이상하다, G리그.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근데 슬램덩크 콘테스트 이런 것도 예전에 뭐 스프라이트 오늘 뭐 버라이즌 그렇죠. 뭐 타코벨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서 기아도 있었죠, 기아. 기아도 MVP 지금도 수상 뭐 기아 그렇죠. MVP 하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역시 자본주의 미국이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니폼에 그 스폰서십 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G리그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다음 단신은 카일 코버가 통산 2,000개의 3점 슛 성공 기록을 세운. 네. 고생했네요. 회춘 코버. 네. 최근에 그 경기에 뭐 9개 싸서 8개 넣은 경기인가. 아 대박이었죠. 그때는 잘했다. 제가 판타지에 진짜 적절한 시기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대박.
커버는 그리고 캐치앤슛도 괜찮지만 정말 이렇게 전진 앞으로 뛰면서 하는 그 3점슛을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선수를 레딕이나 기타 이제 슛 잘 쏘는 선수랑 조금 다른 스타일이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슛 날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도 속공이 앞으로 가면서 너무 특이해가지고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 7명을 좀 언급을 하자면 레지 밀러, 그리고 자말 크로포드, 레이 알렌, 빈스 카터, 제이슨 테리, 폴 피어스 그리고 이제 카일 코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일 코버가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3점 슛계 또 레전드. 야 자말 크로포드 돋보인다. 자말 크로포드 진짜 기도새도 모르게 늙지도 않는 자말 크로포드. 이어 더불어 빈스 카터도 누적 통산 득점이 23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버슨을 제치게 되는데 아주 좋네요. 사실은 밀레니엄 스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없는데 정말 국수 같네요. 쫙 이렇게 길게. 사실은 빈스 카터는 절대 명예전에 못 든다고 막 그랬거든요. 수비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열정도 없고 하지만 와 이런 기록을 오래 세우면서 77년생이 빠른 77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왓썹 코너입니다. 이번 주 왓썹은 이번 주에 있었던 올스타전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도 이거 진짜 어떻게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이게 재료가 안 좋으면 요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MSG를 찰라 그래도 아무리 유머를 막 우리가 구상해도 되지가 않아요 지금. 썩은 생선으로 뭐래 쉽지 않아. 되도록이면 5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날이죠. 라이징 스타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월드팀이 팀 USA를 물리쳤습니다. 잘했네요. 자말 머레이가 MVP를 타게 되었고. 잘했네요. 머레이 그래도 막판에 나름 되게 뭔가 커리 같은 느낌을 주면서 자말 머레이 마지막에 그렇죠. 세레모니도 주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요키치 어시스트 능력 돋보이더라.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 요키치 워낙 잘하지만 이거 잘하더라고. 그렇죠.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 자말 머레이가 그 캐나다 사람인가요? 네. 덴버 조합 좋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스킬 챌린지, 3점 슛 컨테스트, 슬램덩크 컨테스트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스킬하고 3점만 얘기해요. 스킬 챌린지는 포르징기스가 굉장히 잘해줬죠. 근데 진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3점 슛도 한 개 이상 미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다 거의 다 바로 들어가고. 근데 포르징기스는 킥 빅맨에서 올라왔지만 진짜 잘했더라. 그냥 깔끔하게. 그 외모에서 주는 이미지처럼 모든 게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날카롭게 아주 샤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군인을 생각나요. 그렇죠. 러시아 약간 느낌이 나고. AK-47. 옛날에 맞아요. 킬렌코랑 좀 이미지가 그렇죠. 킬렌코랑 AK-47. 어쨌든 이것도 올 시즌도 그 빅맨의 2년 연속. 작년에 칼타우스 칼타운스 주니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3점 슛 컨테스트는 우리 가야님이 에릭 고든 이렇게 조미료를 쳐야 돼 지금. 에릭 고든이 블랙 지자스를 그렇죠. 연장 접장. 근데 나는 사실은 클레이 탐슨이 좀 아쉽더라고. 왜냐면 클레이 탐슨이 머니볼 던질 때 여유가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사실은 머니볼 2개 맞으면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거 마지막에 놓치더라고. 제가 단톡방에 쓰지 않았습니까? 크레이터스 나오는데 혼자 긴장이랑 긴장은 다 하더라. 무슨 파이널처럼. 왜냐면 또 전형 우승자는 집에 마지막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도 거의 다 지금 탐슨의 우승을 점쳤었는데 그렇죠. 완전 처음부터 그냥 저만 지구상에서 저만 맞췄습니다. 편편한 지구에서 그렇죠. 혼자. 편편한 지구에서 혼자 혼자 맞췄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클레이 탐슨은 잘 오다가 마지막 머니 볼 때 그렇죠. 약간 그 아쉬움 마지막. 아쉬웠어요. 레딕은 왜 안 하나 이번에? 레딕은 아직 그 전번에서 충격에서 못 보잖아요. 혼자 연습했잖아요. 와가지고 토론토 와가지고 작년에. 카이리 어빙은 예전에 한번 우승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전에 우승했었죠. 그렇죠. 카이리 어빙이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역시 클러치 지저스 느낌으로 잘 못하다가 막판에 잘했거든요. 쫙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결승전을 갔는데 역시 그래서 또 연장에 갔었고 연장까지 갔었죠. 역시 뭐 클러치는 괜찮죠. 하지만 올 시즌 가장 핫한 3점 슈터 에릭 고든. 네, 에릭 고든 폼이 뭔가 희한하면서 그렇죠. 되게 희한하죠. 약간 옆으로 쏘지 않나요? 이게 뭔가 앞으로 이렇게 슉 나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낮은 타점이 되게 앞에 있으면서도 참 슛을 진짜 못 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레모니를 왜 안 해? 그렇죠. 되게 지루하더라고. 있거든요. 정말 그 엔터테이너로서 기질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하든이 옆에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3년 슛 콘테스트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그 크레이크 세이거 맞아요. 그거 좋았어요. 그거 그 좋았어. 세이거 스트롱 파운데이션에 이제 기부하는 맞아. 그걸 목적으로 막 주변에 있는 막 그 숍녀 슈터들이랑 이제 각종 연예인들 되게 불러서 이제 쏘는 게 있었죠. 아, 처음에 나 그게 너무 좋았던 네. 게 어니 존슨이 그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약간 레지 밀러가 홀던 이러면서 일어나갖고 갑자기 다 3점에서 다 쏘고 그거 멋있더라고. NBA 역시 그 미국 스포츠는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이벤트. 그래서 그때는 선수들이 나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넣어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종의 미를 잠식하는 커리가 나와서 하프코트 샷을 이제 성공시키면은 이제 50만 달러를 딱 채워서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무려 9개나 슛에서 하나도 성공을 못 시키면서 근데 쏘는데 거의 들어갈 때 가더라. 근데 커리도 근데 너무 근데 옷도 뭐 제대로 안 입고 왔고 그죠. 사복을 입고 다 걸리게 입고 나와가지고 막 레짐러가 계속 흥 돋고 이거 레이업 같다고 이 레이업이랑 똑같은 거로 이러면 근데도 9번 못 넣어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샤키로닌이 그 아이랑 같이 와갖고 그렇죠. 덩크해주면서 이제 크랙세이거 관련된 가족.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있었던 슬램덩크 컨테스트는 인디애나의 글렌 로빈슨 3세. 네. 고생했어요. 저는 덩크 콘테스트에서 그 드론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드론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슈퍼맨 네. 이런 분의 표정 진짜 너무 기대했어요. 인텔이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 소설까지 됐는데 행망했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 문명 기계가 주는 인간에 대한 IBM 주가가 올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자, 5분까지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올스타 게임. 192대 182야? 네. 앤서니 데이비스 52득점 10리바운드. 네, 고생하셨습니다. MVP를 앤서니 데이비스가 차지했고. 아니, 너무 밀어주더라. 오늘 그래도 그 잠깐 얘기하자면 좋았던 거는 처음에 선수 인트로 소개할 때 멋있었어. 그 레전드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멋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멋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맞아. 그거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 쫙 동서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멋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스토리가 The Evolution of Greatness라고 해서 위대함의 진화라고 해서 60년대 키워드, 70년대 키워드, 그렇죠. 네. 그다음에 80년대, 2000년대 키워드를 뽑고 마지막에 지금의 그 위대함을 소개합니다라고 딱 하면서 나올 때 그렇죠. 간지 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리고 선수 소개도 그렇지만 저 올스타전이 너무 재밌어 얘기하는데 그 하프타임 때 존 레전드가 라이브 진짜 쩔었습니다. 와 얼마나 나는 재밌었으면. 그 두 개만 봐도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 경기보다 셀러브레이트 경기할 때 그 제임스 윌리엄스 나왔고 드디어 팔꿈치 드디어 팔꿈치를 했고 그 브랜든 암스트롱이라고 그 페이스북에서 선수들 폼 따라해서 유명한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하든의 그 유로 스텝을 그렇죠. 따라한 거 한 30발 걸었죠. 한 30발 잡고 걸으면서 그 하는 거랑 베론 데이비스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스텝 좋던데. 여전히 스텝 괜찮더라고. 오히려 셀레브레이트 경기가 훨씬 재밌었어. 그렇죠. 네. 진짜로 본 경기보다. 사실은 그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제이슨 윌리엄스의 팔꿈치 패스가 예전에 본 경기에서는 그 라프렌치였나요? 누가 받았는데 라프렌치였죠. 그죠. 근데 파울라인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잘 지은 것 같아요. 멋있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마무리는 결론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서부와 동부가 네. 이게 대결을 펼쳐서 이기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뭐 누구 좋겠죠 뭐. 몰라요. 아마 상금 좀 걸어놓지 않을까요? 뭐 이긴 팀 선수에게.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들에게 그 돈은 뭐 거의 전체적인 상금. 그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재밌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듀란트가 올린 걸 웨스트브룩 덩크한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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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부분이 사실은 있었죠. 올스타전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나 팬들이 이제 가장 집중했던 거는 두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호흡을 하고 어느 정도 화해하고 같은 플레이를 할까 이런 거였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1쿼터에 듀란트가 이제 엘리웁 패스를 올려서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덩크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하냐 안 해? 서태웅 강백호처럼 안 하더라고. 하이파이브 하냐 안 하는데 안 하더라고. 나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표시했죠. 네, 서로, 네. 나이스 패스 이런 느낌으로. 둘이 뭐 둘이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사이가 좋았을 때도 뭐 콤비 플레이는 많이 안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과거에 코비 브라이언트나 샤키로린이 그 이제 찢어지고 나서 팀을 나갈 땐 다른 팀에서 만났잖아요. 서로 인사 안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팀이어서 되게 기대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밌었던 건 이제 그 벤치로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막 환호도 해주고 그쵸. 막 커리가 막 리액션도 물도 뿌리고 웃겼죠. 네. 그렇게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정말 노잼 경기에서 네. 커리랑 그래도 몇몇 선수들이 조금 재미를 위해서 그 안테토쿤보가 덩크할 때도 막 이렇게 엎드리고 막 재미로 막 그런 것도 하고 저희도 지금 억지로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찾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굳이 찾자면은 앤서니 데이비스 그
MVP 만들어주려고 그냥 안 돌아오더라. 백코트를 안 해. 너무 나한테 그때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 백코트 안 하고 그냥 계속 엘리오. 근데 그렇게 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52점 쑤셔 넣는데 걔도 진짜 지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한 경기에 50점 넣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제가 방금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네. 그 이긴 팀에게는 35,000불 각 오. 선수당. 그다음에 진 팀한테는 택- 15,000불. 택- 올스타 게임에서. 네. 그러면 태클리클 한번 받으면 그 정도 되니까. 커피 한 잔 먹는 거네 그냥. 그 정도죠. 뭐. 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타전은 5분 이상 하기가 네. 힘드네요. 이번에 너무 재미없어. 굉장히 다들 노력하셨고. 네. 네. 그래도 이번 올스타전에서 제일 멋있었던 장면은 뭐 있었나요? 그래도 혹시나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화려한 개인기의 또 장이니까. 저는 미러키벅스 구단주의 슈퍼?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딴소리. 뭐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안테토쿤보가 네. 그 제임스 하든을 스틸해가지고 네. 그 앞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 윈드밀로 그렇죠. 풀코트 프레시 하면서. 네. 예. 그거랑 두 번째는 그 쇼다운 중에 그 안테토쿤보랑 듀란트랑 쇼다운은 하는 네. 장면들이 좀 네. 한 3분 정도 하는데 네. 둘이 저 거미 두 마리가 거대 거미 두 마리가 네. 서 있는 그 정도로 너무 사이즈가 네. 길어가지고 네.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있어요. 그 안테토쿤보 얘기하니까 네. 그 덩크테스트 때 안테토쿤보가 그리스의 가족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약간 그 자신의 그 원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는 모습 프런트에서 그거 하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신난 거야. 그 앞에서 너무 신나갖고 그때 인상 깊었고 하나 셀레브레이트 경기 중에서 그 뉴올리언스 팬 중에서 조금 몸이 아파갖고 그렇죠. 약간 이제 아이가 조금 아픈데 농구를 너무 사랑하는 팬한테 그 경기 꼬마 참여시켜 아이한테. 줘갖고 이제 딱 그 슛을 직접 넣을 수 있게 그렇죠. 크로스오버해서 넣을 수 있게 해줘갖고 많은 박수를 받았던 그런 게 그나마 제가 짜내봐도 네. 그런 정말 그런 네. 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존 레전드의 하프타임 쇼 네. 요게 그렇죠. 피아노 그거 앞에. 말고는 네. 정말 볼 게 없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를 위한 이벤트는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케이스가 실제 경기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 온코트에서 그쵸. 그 슛을 성공했는데 과거에 네. 그거 있었죠. 있었나요? 네. 프리시즌에 프리시즌에? 유타에서 그치. 유타에서 그 경기 중에 1일 채용 1일 그 유타 선수 1일 유타 선수로 채용해갖고 그거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탑5 영상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저께였죠. 네, 그쵸, 탑5 그쵸. 영상에 그것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번 올스타. 할 게 없네요. 네. 너무 재미없어갖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스탠더크 콘서트 없어질 거니까 이제. 그렇죠. 너무 좋은.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건 데릭 존스 주니어 맞나요? 누구지? 네. 듣보잡이요. 네, 데릭 존스 주니어의 그 짧은 핫팬츠 네. 그걸 입고 덩크를 하니까 그것마저 재미없었네요. 그러니까 나름 막 그 옛날 올드스쿨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막 거만하게 난 덩컨테스트 접은 적이 없다라고 네. 잭라빈도 그만했었는데 잭라빈은 그렇죠. 몸으로 보여줬고 대중수년은 그냥 다시 D리그로 내려갈 거야. 맞아. G리 그죠 이제. G리그로 가죠. 네. GG 쳤죠. 지역으로 갔죠 이제. 막 무는구나 이제 막 물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지구는 평평하다 다큐멘터리가 제일 1시간 15분짜리 있거든요. 진짜 이번 올스타 너무 할 거 없다. 근데 좀 웃긴 게 그 글렌 로빈슨 3세가 아버지는 빅독이랑 안 닮지 않았나요? 난 되게 전혀 안 닮은 거. 전혀 안 닮았죠. 운동 신경도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고. 전혀 안 닮은 것 같아요. 운동이 안 낫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안 닮고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좀 안습이었고 에런 거든 같은 경우 실제로 덩크 콘테스트에서 한 획을 그었지만 아무 타이틀이 없었다. 그렇죠. 사실 타이틀이 없잖아요. 안 나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부상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치. 거의 안 나온 게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억지로 나온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예. 여러모로 아쉬웠던 올스타전. 네. 이번에 티켓값 엄청났을 텐데 네. 좀 다들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정진은도 갔던데. 네. 정진은 가수 한번 나왔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왓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드네 이번 올스타.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자유주제가 두 가지가 그쵸.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자유주제로 선정한 올스타 스낵. 그렇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올스타의 레벨로 당연히 선수 생활을 했고 올스타로 선정됐어야 될 선수인데 아쉽게 올스타를 한 번도 하지 못한.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사실 다시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각 패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선수는 진짜 아쉽다 하는 선수들을 좀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네. 이 선수가 올스타가 아니었어라던 선수가 있어요. 누군가요? 마이크 비비.
마이크 비비. 네, 사실은 2000년도에 서부의 가장 최강팀 중에 하나였던 밀레니엄 킹스를 이끌었던 포인트 가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하이라이트 필름 때문에 제위를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실력적이나 모든 밸런스가 더 좋았던 마이크 비비가 올스타가 아니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진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마이크 비비가 많은 추억이 많을 텐데 팬들에게는 그렇죠. 놀랐던 것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기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거는 놀란 건 론하퍼가 저는 좀 왜 그랬냐면 오늘도 올스타전에 사실은 골든스테이트에서 4명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디트로이트 선수 나왔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고 이슈되고 잘하는 팀에는 3명씩 나오는데 그렇죠. 론하퍼는 사실은 충분히 시카고 불스 시절에 나올 만했던 선수인데 시카고 불스 시절에요? 그때는 안 됐나요? 그때는 거의 평득이만 8, 9득점 하는 선수라서 그렇군요. 거의 그냥 그때는 수비 스페셜리스트 나오니까 그래서 드레이몬드 그린처럼 나는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거에 지금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저는 로드 스틱랜드가 그렇죠? 네. 제가 반박을 드린 이유가 저는 오히려 토니 쿠코치가 안 된 게 좀 아쉽거든요. 토니 쿠코치. 토니 쿠코치도 왜냐하면 토니 쿠코치는 그 당시에 이제 식스맨 상도 수상을 했지만 시카고가 72승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사실 말이 식스맨이지 정말 그 그렇죠. 다른 선수의 어떤 피펜의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조던과 피펜이 시카고를 떠나는 이후에 시카고의 더 맨으로서 이끌었죠.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 많이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니 쿠코치가 좀 아쉽지 않나. 외국인이어서 그랬나?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근데 저는 또 이 선수도 안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이 선수 때문에 저도 판타지가 올 시즌 끝났는데 루디 게이. 그렇죠. 루디 게이도 살짝 이제 국가대표까지 하는 나름의 스몰 포워드 라인인데 올스타 한 번 넣었다는 게. 근데 저는 왜 루디 게이를 뽑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나갔지 않습니까 무릎이? 그렇죠. 그래서 저의 판타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이 털렸죠. 저는 나가도 되니까 복귀해서 올스타급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킹스도 커즌스도 보내는 와중에 루디 게이를 잘 받아줘서 약간 복귀 재활까지 좀 챙겨줄 수 있다면 그래서 올스타급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희망 바람 이 정도로 루디 게이를 뽑으려고 합니다. 네. 학도님은 저는 자자 파출리아예요. 네. 조지아의 영웅인데. 그렇죠. 하승진 어떠세요? 폭풍 이동도 했는데. 근데 받아주겠네. 만약에 진짜 하승진 선수가 뛰고 있다면 그 팬투표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IP 주소를 몇십 개를 해갖고 그리고 올 시즌 전에 하승진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후수님이 가장 아쉬운 선수는 누군가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기보다는 거의 모든 NBA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로드 스트릭랜드라는 이제 네. 정말 걸출한 포인트가 있었죠. 그 이제 올스타를 주로 이제 제일 먼저 거론된 선수가 올스타 수업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1순위를 거론되는 게 로드 스트릭랜드인데 그렇죠. 네. 그 이유라고 하면은 그 97, 98 시즌에 이제 NBA 전체 어시스트 평균 최고 리더였고 심지어 올 NBA 세컨드 팀에 들어갑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시즌에 10명 최고의 그 베스트 1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로드 스트릭랜드가 뽑힌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언급을 이게 좀 받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팬투표에서 밀린 건가요? 팬투표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벤치 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 감독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마저도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게 로드 스트랜드 항상 뭔가 되게 좀 계륵 같은 느낌을 많이 줘서 그 팀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많이 했었고요. 이 선수의 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점프슛이 아예 없어요. 슛이 없어요. 커리어 말년이 되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을 정도로 점퍼가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점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정말 그 코트를 종횡무진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포지션 대비해서 신장이나 사이즈나 모든 면이 정말 탁월한 선수였고 특히 그 시야, 특히 이제 패스. 그렇죠. 이제 뉴욕 출신의 포인트 가드인데 그 같은 연도에 드래프트됐던 이제 마크 잭슨이랑 같은 연도에 드래프트돼서 뉴욕의 어떤 포인트에 자부심을 지키는 그런 거로서 좀 굉장히 그 재치 있는 플레이도 많이 했고, 정말 아쉬운 게 제가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지금 많이 찾아보려 노력을 하는데 영상이 거의 없다시피 옛날 거라서 정말 아무래도. 없다시피 해요. 아니 옛날 선수 중에서라도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그 비디오라도 다시 녹음을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동생이 많은데 로드 스트릭랜드는 그것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팬들 입장에서 그렇고 구단 입장에서 그렇고 너무 계륵 같은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뭔가 제이슨 키드랑 좀 비교를 해야 될까요? 뭔가 점프슛 없이 그러니까 없이도
코트를 정말 이 선수가 조율을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장악력이 이런 느낌을 주는. 네. 사실은 저는 호스인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그 하이라이트에서 다 느낄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시야와 그 순간순간의 네. 그 패스 능력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소름 끼치는 선수였어요. 할 정도인데 그때 그거를 한다는 게 되게 특히 이제 놀랍더라고요. 97, 98년도 이제 그 세컨 팀에 들었을 때는 이제 크리스 웨버랑 주한 하워드랑 같은 팀에서 뛰었었는데. 워싱턴이었나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였죠.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대학 팀에 우리나라에서 그 NBA 농구 보여줄 때 굉장히 FM 정석 드리블이라 해가지고 이 선수를 틀어준 적이 있어요. 네. 선수들한테. 네. 근데 이제 감독조차 이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NBA야 뭐 이런 그 옛날 그런 장면이 진짜 있는데 그 찾아드릴게요. 뭐 그 장면인데 그게 로드 스트리맨드고 지금으로 치면 사실 조널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됐고 주전으로 선발로도 한번 뽑힌 정도로 조널의 위상이 있는데 이 선수는 충분히 그 정도 될 이상으로 될 만한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가야님께서 이제 로나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시카고 시절도 물론 자랑했지만 뭔가 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좀 되게 강하게 부각됐던 시즌이었고 시기였고 오히려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네. 초창기에 이제 하이플라이어로서 이제 나이키에서 간판 모델로 좀 활동을 많이 했었죠. 잘생겼잖아.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좀 그런 운동신을 많이 있긴 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클리블랜드를 평균 득점도 아마 22득점, 23득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로나퍼 선수가 그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게 사실인가요? 그 귀는 잘 모르겠고요. 언어 장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약간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거 알고 있어.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본인의 트라우마로 생각을 해서 인터뷰도 잘 못 나오고 좀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뭐 저희가 과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때 그 저희 올타임 얘기할 때 수비 쪽에 정말 거론됐을 때 마커스 캠비. 그쵸. 왜냐면 럭슈 진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스타를 못 간 유일한 선수죠. 그렇죠. 마커스 캠비가 있고. 저는 사보니스. 그렇죠. 물론 뭐 정점의 시기에서 이제 지난 다음에 오긴 했지만 또 뭐 실력 하나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선수였고 아들이 좀 더 잘해서 올스타급으로 선발했어요. 그 아들 진짜 못하더라. 갈 길이 먼네요 지금. 네, 멀어요. 그 팀의 90% 이상 공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렇죠.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탈락방. 리바운드도 혼자 하거든. 이 외에도 올스타 스너브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라마로 오돔도 있네요. 그렇죠. 네. 라마 오돔이 참 그 레이커스에서도 어떤 것도 좀 아쉽지만 그 마이애미에서 그 샤킬 오닐과 마트를 그 트레이드 되기 전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죠. 그리고 눈에 띄는 선수는 몬타 앨리스도 있고. 몬탈레스도 참 진짜 몬타르 참 계륵 같은 존재죠. 올스타 나왔으면 재밌을 만한 선수인데 사실은. 그리고 정말 잘했었죠. 정말 그렇죠? 공격에서 그 스코러로서의 재능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정도로. 올 시즌 아주 폭망이죠. 올 시즌 이번 시즌은 참 이번 시즌 그냥 안타깝네요. 아프고 안 되죠. 제일런 로즈도 저는 아쉽네요. 제일런 로즈. 레지 밀러의 어떤 더맨으로서의 위상이 유일하게 흔들렸었던 게 제일런 로즈 때문에 흔들렸던 거였는데 올스타에는 좀 선정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팻5 예전에 유명했던 선수 중에 그렇죠. 이 선수랑 몇 명 한 2명인가 지금 올스타 안 된 거죠. 안 됐고. 그래서 좀 요즘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팟캐스트 하고 있던데. 제일런 로즈 잘하지 않나요? 굉장히. 제일런 로즈 잘하죠.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데미안 릴라드가 가장 그렇죠. 릴라드 항상 아쉽죠. 항상 그 딱 애매한 그 경계선. 애매한. 그리고 스스로 빡친 사람이 2명 있죠. 하산 화이트랑 엠비드. 스스로를 사랑해서 빡치더라고요. 근데 엠비드는 올스타전에서 트위터 중에 잘하더라. 잘하고 조던이랑 사진 찍었더라고요. 엔터테이너 기질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슈퍼스타로 갈 수 있는 좋은 자질이 있습니다. 엠비드는 향후 뭐 2, 3년 내에 충분히 내년에는 몸 관리만 좀 잘하면 내년에 가지 않을까. 엠비드는 약간 르브론 냄새가 나요. 그렇죠. 트위터 사랑하고 취미가 트위터라서. 르브론도 사실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올스타가 이렇게 위상이 높고 이런 건데 올 시즌 경기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진짜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힘들게 뽑혀가지고 나와서 설렁설렁 뛰고. 다음 시즌에는 좀 몸을 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컴페티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그 비교 방송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올스타전에서 아이지아 토마스, 그러니까 올드한 아이지아 토마스가 막 올스타 전이 됐는데도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 막 하는 모습 나오면서 그거와 너무너무나 비교되는 올 시즌의 올스타전 아니었나. 동기부여가 근데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상의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거를 좀 재밌게 만들려면 뭐 MLB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나요? 뭐 내셔널 리그랑 아메리칸 리그에서 올스타전을 이기면 뭐 챔피언의
월드 시리즈 그렇죠. 뭐 한 경기 그 홈에서 어드밴티지를 주잖아요. 홈 어드밴티지. 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뭐 방법을 좀 아담 실버한테 메일 한번 보내세요. 제가요? 네. 제가 아까 그래서 궁금해서 막 던지네요. 물어봤던 거예요. 보상이 어떻게 그쵸. 되는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 1차전 그렇게 하면은 박 터지겠다. 네. 근데 돈으로는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그 같아요. 35,000불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올스타 스너 네. 아쉬운 선수들을 좀 네. 짚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 주제는 저희 학도가 오랜만에 방송에 이제 함께한 만큼 학도 특집이죠. 학도 특집 NCAA 특집을 한번 이거 할 때만 맨날 불러갖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잘라서 어차피 자 먼저 마치 매디니스가 네. 나오는데 마치 매디니스가 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되죠? 뭐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우는 NCAA 그 디비전 1에 속하는 대학 농구 팀들의 토너먼트를 3월의 광란 마치 매디니스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게 왜 광란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뭐 일단 3월에 시작해서 말치가 붙었고 뭐 광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기에 뭐 미국의 프로 스포츠들이 살짝 그 NHL이라든지 NBA라든지 뭐 이제 경쟁보다는 살짝 플레이오프를 좀 대비하는 시점이고 또 미식축구가 또 끝나고 그렇죠. 슈퍼볼 끝나고 그렇죠. 네. 슈퍼볼도 끝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기이고 기가 어마어마하죠. 뭐 경기 자체도 워낙 퀄리티도 높고 재밌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3월에 광란 그리고 진짜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정한 스포츠인이라면 아마추어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미국인들이 제가 볼 때 이런 점에서는 더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BA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첨언을 드리면은 그 NBA 관련해서 제일 인기 많은 이제 프로라고 하면 저기 인사이드 NBA잖아요. 네. TNT. 이 패널들이 그 마치 매니스 기간에 그 경기를 대학 경기를 중계하러 나가요. 그래서 인사이드 NBA를 운영하는 그 패널들이 그 시간에 다른 멤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 이거에 대해서 흥분하는 팬들이 많은지를 관심이 좀 많은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그 한 경기로 쫄깃함. 지명 끝. 그렇죠. 네. 그래서 언더독이 우승할 수 있는 네. 정말 그 7판 4승으로 막 장기전이 아니라 KO 대진표가 시스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브라켓이라고 하죠. 그 브라켓, 땅에 딱 그렇죠. 완전 막 매년 대통령도 예상. 그렇죠. 올해는 이제 트럼프가 안 한다고 네. 그렇게 안 한다. 아 우승팀도 안 갈 거예요. 왜냐 본인이 더 매드니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굳이 뭐 이게 뭐야 광란이야 이거죠. 네. 아 오늘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번에는 나왔네요. 촛불 다음에 더 맨니스. 그리고 이거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NBA만큼 NBA보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 뭐 볼 수 있는 소스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방식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68개 팀이 일단 진출을 하는데요. 여러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32개의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각 막 지역별로 다 그쵸, 다르고 그쵸. 막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 32개 컨퍼런스가 각자 리그를 운영을 하고 리그가 끝난 뒤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기서 우승한 팀이 자동적으로 일단 32개 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쵸. 68개 중에 32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31개였어요. 왜냐면은 한 개의 리그 그 컨퍼런스는 아이비 리그는 토너먼트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리그 순위로 그냥 바로 진출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부터 이제 아이비 리그도 토너먼트를 플레이오프를.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기서 우승팀이 이제 NCAA에 진출하게 마치 매니스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36개 팀은 이제 또 위원회에서 그 리그의 성적이라든지 컨퍼런스의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걸 다 포인트. 엄청 분석을 해서 셀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8개 팀이 정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68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르는 그렇죠. 마치 매디니스가 예. 예.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있죠. 그렇죠. 뭐 68개 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4강부터 그렇죠. 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64강, 그다음에 32강, 그다음에 16강. 16강인데 이제 16강부터는 이제 스윗 16이라고 그쵸. 스윗 스윗 16. 네. 8강은 이제 엘리트 8, 네. 그다음에 4강은 파이널 4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네, 아마 68개 팀인데 그 4개 팀이 먼저 그쵸. 시합을 하고 그래서 64강을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이제 화이트데이 날 시작을 해서 3월 14일 3월 14일 시작해서 4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결승전. 근데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재밌어요, 진짜. 슬슬 땡겨지고 있네요. 작년에 그 결승전 굉장히 아, 진짜 재밌었잖아요. 짱이었어. 그렇죠. 정말. 네. 최고였죠. 네. 버저비터 완전. 작년 결승전이 어디와 어디 대결이었죠? 빌라노바
빌라노바랑 그 노스캐롤라이나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조던 와서 노스캐롤라이나 먼저 넣은 다음에 막 동문대 난리 났는데 빌라노바가 갑자기 거기 그 하프라인 좀 넘자마자 받아가고 바로 그렇죠. 풀업 3점으로 끝냈죠. 엄청난 NBA 밈이 또 돌아다녔죠. 마이클 조던 웃는 얼굴 해가지고. 포더윈 버저비터를 네. 그 결승이라니. 그 빌라노바의 우승으로 끝낸 거죠. 그렇죠. 올 시즌에도 이제 빌라노바가 굉장히 강팀. 지금 2위로 알고 있어요. 포인트로 2위에 알고 있어요. 곤자가랑 둘이. 근데 확실히 그 재밌는 게 막 물론 파이널 포나 이런 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들이지만 또 NBA 입성하는 탑 드래프트 픽 있는 선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 경기로 결정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벤 시몬스는 아예 진출도 못했죠. 네. 그렇죠. 드래프트 1픽이었는데. 그렇죠. 네. 작년에 버디힐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토너먼트에서 워낙 잘해서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때 좀 더 높은 순위에 좀 반영됐었죠. 그렇죠. 지금 세크라멘토에 지금 핵으로 왔죠. 네. 잇몸 미남. 잇몸이 만개했죠. 네. 토너먼트에서 드디어 내가 에이스다. 토너먼트에서 그렇게 잘하다가 뉴올리언스 와서는 3.7 이하를 찍고 있었죠. 그렇죠. 말도 안 그런 돼. 선수들 은근히 많아요. 그쵸. 마치 데이비스. 비즈니스에서 이제 네. 처음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이제 사례 중에 한 명이 앤토니 맥다이스죠, 예전에. 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마치메네스에서 맹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공 이제 로터리 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되게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리그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네. 주요 컨퍼런스 있잖아요. 빅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ACC라고 대서양 연합 컨퍼런스인데 듀크, 뭐 노스캐롤라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렇죠. 엄청난 선수들을 배출한 그렇죠. 그리고 뭐 빅텐, 미시간이나 미시간 스테이트 있는 빅텐 중부 스타일로 약간 있죠. 그리고 빅12라고 이제 캔자스, 오클라호마, 뭐 그리핀 다운데죠. 그런 데도 있고 팩12도 이제 전통 여기도 되게 강호죠. UCLA도 있고 스탠포드, 브루 로페즈가 여기 로빈 로페즈랑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SEC는 전통적으로 이제 풋볼이 강한 그 컨퍼런스긴 한데 여기도 농구도 굉장히 잘해요. 대표적으로 2000년대부터 굉장히 잘하는 이제 켄터키, 원앤던의 대표주자. 그렇죠. 그래서 뭐 커즌스도 있고 데이비스, 앤서니 데이비스도 있고 존 월, 뭐 그래서 원앤던의 대표적인 학교가 SEC에 몰려 있고 이렇게 컨퍼런스 주요 컨퍼런스는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NBA랑 관련해서 보고 싶으면은 원앤던의 포커스한 팀들 뭐 켄터키나 캔자스나 이런 대학을 보시면은 약간 바로 NBA에 오는 슈퍼스타들 중심으로 꾸려서 1년 바짝 빼먹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원앤던은 1학년만 마치고 그렇죠. NBA로 가는 거 얘기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각 패널들이 추천할 만한 대학팀 혹은 좋아하시는 대학팀들 한 번씩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주인장님부터 한번. 저부터요? 네. 저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대학팀. 두 팀인데 그냥 하나는 미시간 스테이트 말고 미시간 스테이트 오브 그 스파르탄스 말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네. 울버린스죠. 미시간 울버린스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그 엑스맨? 지인이 이제 엑스맨이요? 네. 그래서 제 지인이 거기서 나름 이제 선수로 데뷔하기 직전까지 하다가 이제 리그는 다 못 뛰고 은퇴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그 팀을 되게 응원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빌라노바를 좀 좋아해요. 작년 우승팀. 네, 유칸이랑 빌라노바를 좀 좋아하는데 역시 주인장님이 그 유행에 강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빌라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 NBA를 포커스하기보다는 이 NCAA에 포커스하는 대학이라고 보기가 좀 더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좋고 그다음에 그 유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드들이 항상 클러치를 많이 보여줘요. 제가 주로 이제 NCAA를 보는 게 브라켓만 많이 보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꼭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캔버 워커가 뭐 클러치 넣는다거나 뭐 네이피어가 갑자기 막 날라다닌다거나 지금은 NBA에서는 쓰레기지만 뭐 그런 정도 볼 때 진짜 유컨이 가드를 잘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또 가드 포지션을 소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두 팀도 좋아야 되는 그럼 미시건 유니버시티와 빌라노바랑 유컨. 네. 이 세 팀. 미시건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 농구계에서 한 획을 그은 팀이죠. 예전에 팻5 그렇죠. 그 유명한 팻5를 통해서 이제 뭔가 바지가 넓어지는 NBA에서 조던이 바지를 넓게 했다면 이제 그렇죠. 대학농구에서는 이제 그 팻5가 이제 근데 사실 팻5 때문에 미시간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타임아웃을 하죠. 팩5가 뭔가요?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을 5명을 이제 팻5라고 칭했는데 당시 멤버가 이제 화려했었죠. 그렇죠. 그때 크리스 웨버, 그 주한 하워드,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올스타 선으로 언급했었던 제일런 로즈, 그리고
지미 워커랑 레이 잭슨. 이 중에 이제 5명 중에 3명이 NBA에서 활약을 한 거니까. 그 중에 심지어 2명은 올스타 같죠. 그리고 크리스 웨거는 심지어 이번 시즌 이거 명예연당 지금 그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약간 그 농구를 되게 멋있게 그쵸. 하다 보니까 간지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패션도 되게 간지나고 얼굴들도 뭐 앨범 보세요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약간 옛날 농구 대잔치 우리 연대 선수들처럼 연대 고대 선수처럼 약간 오빠 부대 몰고 다니는 것처럼 인기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팹5 네, 원래 아이돌처럼 페블러스 5인가 아마 그렇죠. 페블러스 5. 근데 좆됐죠. 근데 이런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뒤에서 그렇죠. 은밀하게 거래를 한 게 정황이 드러나서 미시간 대학이 뭐 토너먼트에 몇 년 동안 이제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징계도 하고 그리고 배너도 다 제가 약으로 뗀 거로 그렇죠. 선수들 이제 뭐 변호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랑 뭐 각종 이제 기록들 같은 것도 다 삭제가 되면서 이제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죠. 왜냐하면 NCAA는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는 어쨌든 그 금전적인 것과 떨어져서 약간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돈이 개입이 됐다는 게 드러나면서 약간 되게 리크루팅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해리슨 반즈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잘했으니까 듀크에서 이제 오퍼가 와서 거의 사인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연찮게 노스캐롤라이나 동문 뭐 UNC를 방문했는데 우연찮게 동문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마 사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악수를 했다고. 그 갑자기 UNC로 갔어요. 이런 일화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손 꽉 쥐면서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키워줄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넌 나보다 못할 거야. 뭐 이런 거. 미래를 과거 미래 완료로 만든 거죠. 아무리 깝쳐봐라 못할 거다. 나보다 못할 건데. 그렇죠. 저희 가야님이 좋아하시는 학교는 어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냥 저는 사실 핫한 선수들 내년에 이제 NBA 위주로 보니까 NBA 들어올 선수들 위주로 이제 보면은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선수가 론조 볼이라는 선수가 기대돼서 UCLA 경기를 좀 눈여겨 보려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이 선수가 굉장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그 현대농구에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굉장한 괜찮은 자원이라서 간결하고 그래서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론조볼 동생이 중학교 경기인가요? 91득점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집안이 농구 잘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선수들 좀 위주로 보는 편이에요. 제가 사실 대학농구를 많이는 못 봐가지고. 그렇죠. UCLA도 나름 강호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즌 1 때 한번 대학교 출신 선수들 정리해준 회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네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UCLA는 뭐 케빈 러브, 러셀 웨스브룩, 그렇죠. 뭐 많죠. 뭐. 11번이나 우승한. 그렇죠. 네.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존 우든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랬던 그 카림 압둘자바. 그렇죠. 심지어 존 우든 상도 있죠. 압둘자바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4학년 선배를 다 발라버리는 그 유명한이라. 본인이 출전 못했을 때 이제 1학년으로 출전 못했으니까. 그렇죠. 호수인님은 어떤 팀을 좋아하세요? 저는 가야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뭐 그 특별히 응원하거나 이런 팀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레이커스는 NBA만 해도 지금 인생이 벅차기 때문에 지금 3월 대학농구 시즌을 제외하고 대학농구에 관심을 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잠을 자지 않는 이상 이미 지금 맨날 다크서클 쩔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가연이랑 비슷하게 3월에 핫한 어떤 선수들이나 이런 거에 그때 좀 잠시 관심을 가지지 특정한 팀을 응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추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고졸이라서 저는 뭐 크리스찬 고등학교 이런 데는 좀 눈여겨보는데 수녀 잘하는 수녀들이 너무 잘하는데 대학은 뭐 오하이오 이런 주 뭐 몇 개. 저희 학도님은 어디 미시건 팬이시죠? 그렇죠. 뭐 미시간 스테이트 완전 드레이먼드 그린이에요. 저는 그 버틀러 대학도 굉장히 좋아하고 곤자가 대학도 좋아하고 이게 좀 백인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동신경보다는 조직적으로 NCA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진짜 진정한 묘미죠. 그렇죠. 좀 재밌죠. 곤자가 지금 1위걸요? 곤자가 굉장히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 존 스타크ton 아들이 지금 현재 있나요? 졸업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NCAA의 옷들이 되게 이쁜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약간 오레곤 덕스나 아니면은 웨스트 버지니아 이쪽의 대학의 옷들이 좀 이쁘니까 구매하신 것도 괜찮아요. 저랑 학도님 둘이 웨스트 버지니아 샀거든요. 오레곤이. 그렇죠. 제가 주인장님 웨스트 버지니아 옷 한 200번 입는 거 봤죠. 자주 입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저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캐롤라이나 블루라는 표현이 따로 있죠. 그래서 예전에 덴버 너게츠가 이제
그 카멜로 한참 뛸 때 그 색깔을 보고 이건 캐롤라이나 블루색이 아니냐. 그렇죠. UCLA 블루색 아니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유명한 팀들의 그렇죠. 어떤 색깔이 좀 이렇게 고정 그 명사처럼 이렇게 시라큐스의 주황색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거. 느낌이죠. 그 노스캐롤라이나 하늘색 얼마나 이뻤으면 마사장님이 지금도 불스의 빨간색을 안 쓰고 하늘색을 쓰시잖아요. 대부분 본인의 자가용 비행기나 그렇죠. 비행기에다 노스캐롤라이나 색깔 딱 있죠. 자, 그러면은 학도가 추천하는 올 시즌 주목할 만한 팀이나 선수. 각도 오늘 죽어나네요. 아주 그냥 툭툭 짜내네요. 이 자유주제로 마무리하면 우리 자유님이 아주 그냥 빨대 꽂아갖고 그쵸 오늘 아주 그냥 쭉쭉 뽕 뽑아요. 뽑고 가네요. 네. 추천하는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켄터키 대학의 디에론 팍스라고 이제 포인트 가드인데 이 친구 굉장히 센스 있더라고요. 느낌 있고 근데 뭐 상위 픽을 받을 만한 NBA에서도 그렇죠. 그런 선수고 근데 켄터키 농구가 사실 너무 또 재능 있는 선수를 리크루트 해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 디에론 팍스. 네. 켄터키 대학 얘기 나온 김에 말릭 뭉크라는 선수도 좀 주목할 만한 스님인가요? 네, 뭐 불교 믿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슈팅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야, 받으시네요 이거. 네. 탈출구를 문 열어주네. 겨우 찾았습니다. 네. 올 시즌 제가 주목한 선수는 그 아이삭. 조나산 아이삭. 조나산 아이삭. 플로리다. 네. 그 선수 농구하는 거 보니까 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팔다리가 엄청 긴데 드리블도 잘하고 스피드도 듀란트 좋고. 같아요. 그렇죠. 네, 듀란트 느낌도 나고. 조금 이제 아쉬울 만한 선수는 예전부터 한 5년 전부터 막 NBA는 무조건 탑가야 된다는 이제 데니스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NC 스테이트인데 그 선수가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인가요? 그 ACL 부상을 당해가지고 굉장한 사실은 1대1 능력 갖고 있는 탑가드인데 ACL 부상 물론 복귀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모르겠는데 살짝 기대치보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올 시즌에 이제 NBA 갈 선수들이 이제 베스트가 포인트 가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행이니까. 그렇죠. 뭐 근데 2017, 2018 NBA 드래프트는 뭐 보스턴의 보스턴 드래프트가 아닐까. 그렇죠. 네, 엄청 많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선수 지금 탑픽으로 뽑힌 선수가 마이켈 펄츠라는 선수는 사실 우리가 빼먹었는데 네. 사실 가장 탑픽으로 좀 거론돼 있는 선수죠. 그렇죠. 네. 갈수록 발전되고 있는 선수라서. 네. 내년 시즌 보스턴이 뭐 다 가져갈지 버트로 데리고 올지. 그렇죠. 픽 부자여갖고. 근데 왠지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처럼 그냥 뽑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기 스타일대로. 네. 올 시즌 우승팀은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클리브랜드. 막 이래. 죄송합니다. 네. 고양 오리온. 처음에는 대학이 있네요. 대학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업셋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번 뭐 캔자스, 켄터키,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팀인데 우승은 항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재미로 또 보는 거니까. 네. 3월 14일 화이트데이부터 열리는 마치 매드니스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남았죠. 네. 한번 기대해 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켓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내기하고 하면 재밌습니다. 그게 되게 미국에서는 브라켓 그 프레디션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배팅도 하고 유명인들이 배팅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배팅해 본 적은 없지만 늘 개인적으로 브라켓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지금까지 다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찍은 걸 한번 공개할게요. 그러면 다 틀려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준비한 자유주제 NCA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넥스트 매치업은 2월 23일 목요일 날 있을 휴스턴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 트레이드가 아니었다면 이 매치업. 그렇죠. 양 팀의 이제 스타일이 어떻게 이제 서로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치고 막는 빅 라인업과 스몰 라인업의 어떤 저는 주루 헐리데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죠. 저도요.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재밌겠는데 이거 라이언 앤더슨의 리벤지 매치인가요? 네. 그렇네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에릭 고든도 있어요. 에릭 고든 있죠. 네. 3점슛의 기재죠. 네. 우승으로 증명했던 에릭 고든. 사실 이상하게 작년에 좀 부진했던 라이언 앤더슨이나 에릭 고든이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그렇죠. 네. 커즌스를 데리고 오게 한 뉴올리언스 멤버와 다시 구성된 뉴올리언스 멤버들에 대해
신구 대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버디힐드의 공백. 그 공백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 네. 잇몸이 없어졌어요. 여백이니. 갑자기 벤스 스티브스 생각이 나네. 그러네요. 연습이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쳐가지고. 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면 커즌스와 데이비스의 조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가 재즈 말고 이제 볼고 들을 게 있다니. 그렇죠. 네. 다음 주 녹음은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슈가 크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트레이드 관련해서. 네,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지미 버틀러 예상합니다. 저도 버틀러 예상합니다. 예상합니다. 네. 근데 보스턴이 원래 트레이드하기 전에 야금야금 소문을 내거든요. 지금 야금야금 내고 있더라고 소문을. 야금야금 막 픽 갖고 서울까지 왔어 소문이. 브루클린 막 픽 이러고 막 소문 들고 있더라고. 제가 볼 때. 퍼져서 서울까지 왔더라고. 오늘 보니까 느낌이 좀 있어요. 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19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또 웰컴입니다. 오늘 회식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네. 네. 전문가다운 포스. 역시 대학 농구장이에요. 근데 오늘 학도님 총 분량이 잠깐 NCW 잠깐 나왔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 걸 그랬어요. 끝나기 30분 전에 올 걸 그랬어요. 학도님 거는 웬만하면 다 살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NBA 온 에어!